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마지막 전국 단위 학평 10월 학평의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철회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투샷으로 잡히던 이 화면 아마 여러분이 보는 게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수능날 이렇게 또 투샷이 잡히겠지만 여러분은 수능날 해설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잘 보고 기쁜 마음에 푹 쉬어야죠. 네, 우리 해설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지막 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내년에는 절대 보지 않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은 캠퍼스의 낭만을 막 즐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학평 긴장된 하루를 보냈을 텐데 고생 많았습니다. 마스크 쓰고 또 하루 종일 시험 봐야 됐으니까 뭐 이제는 좀 익숙해지긴 했을 텐데 그래도 네. 힘든 일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집중하는데 이 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살짝 내리고 시험 보고 막 이럽니다. 그런 학생들 있죠. 네. 자, 10월 학평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느꼈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총평 어떻습니까? 네, 뭐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출제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시험 자체가 또 어려운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저기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출제하는 과정에서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6월, 9월 학평 이렇게 진행되면서, 모평 진행되면서 평가원에서 공통 과목에서 난도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들고 높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힘을 좀 뺀달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걸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는 수능에서도요, 아무래도 선택 과목에서 변별력은 그렇게 아주 막 높게 이렇게 출제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 과목 간에 유불리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변별력을 확보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을 놓지는 말고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개 나올 수는 있겠다. 그렇습니다. 좀 대비를 하고 특히나 공통 과목 공부에 더 이제 매진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은 마무리 듭니다.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들. 자, 그럼 좀 더 깊이 분야별로 살펴보는 거를 자, 마지막 학평 해설 강의니까 열심히 또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먼저 하고요. 네. 문학하고요. 화작하고요. 또 엄매하겠습니다. 엄매하고 이렇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독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남은 기간 마무리를 이제 잘 해야 될 텐데요. 마무리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제 취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독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독서와 관련해서는요, 늘 강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기본적인 핵심 출제 요소가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잘 활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통 과목에서요, 변별력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독서에서 한두 세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렵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게 아니죠.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어떤 추론적인 사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를 잘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런 추론이나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출제 요소로 자주 활용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시험에도 출제 요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출제 요소로 사용한 문항들과 관련해서 내가 그 문제들을 지문에서 핵심 정보를 잘 찾은 걸 가지고 잘 해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는 공부를 반드시 해줘야 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문항을 가지고 그런 보완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짚어볼게요. 바로 이 네 가지 문항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요, 선박 건조와 관련된 기술 지문이었습니다. 이 세트에서 6번, 7번 문제를 여러분이 잘 해결해야 했어요. 네, 6번, 7번 다 이제 어떤 문항이라 할 수가 있겠냐면 어떤 사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그런 추론적인 사고를 하는 이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배수량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그 개념 원리를 사례에 적용해서 생략되어 있는 정보까지 떠올려서 단계적으로 추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문항은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총평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이제 많이 틀렸을 텐데
이 7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단계를, 사고의 단계를 잘 익혀야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지문 읽기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지문 읽기를 또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7번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지문을 읽을 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설 강의에서 우리 하니까요. 그 지문에 대한 해설도 참고하고, 그리고 독해할 때 그렇게 잘 한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 자체를 잘 익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고난도 독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제재와 관련하여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였는데요. 이것은 기역, 니은의 입장을 보게 제시되어 있는 A, B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역, 니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서로 상반된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견해 주장을, 특히 이제 상반된 것을 사례에 적용하여 그 사례와 관련해서 이 사례가 그 입장을 논리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지점을 판단하는 것, 수능에 또 자주 출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18번 문항 역시 여러분이 잘했는지 체크를 해보고 꼭 미흡한 점 보완합시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요, 그래프를 가지고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프 자체가 여러 경우, 여러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경우 사례를 제시를 하고요. 그 각각의 경우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고 각각의 경우와 관련하여 추론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게끔 만드는 문제. 그것이 지금까지 수능에 출제됐던 독서의 또 역시 고난도 문제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사례에 대해서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를 비교까지 하는 것. 그 사고를 원활하게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꼭 여러분 점검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독서에서요, 여러분이 마무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문학에 대해서 남궁희 쌤이 설명할게요. 요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문학을 만만하게 봤는데 안 되겠다. 독서만 어려운 거 아니었구나. 독서가 어려운 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안고 가는데 예상은 했지만 문학도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 그 학평의 문제들은요, 지문 자체가요, 특징으로 얘기할 만한데 낯선 작품들이 다였죠. 7개 작품이 아마 여러분 읽어보거나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작품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7개의 작품이 모두 낯설다. 이럴 때 이제 수능과는 약간 다른 환경이 되겠죠. 조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수특수한의 연계 교재를 철저히 공부해가지고 아는 작품이 이제 그 중에는 거의 절반 뭐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들로만, 낯선 작품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내는데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연습 게임이니까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세요. 내가 수능에서도 출제될 낯선 문학 작품을 읽어내는 훈련을 내가 아주 혹독하게 치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이제 이게 최신 트렌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긴 선지. 문제가 이렇게 선지들이 긴 형태일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 요소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문의 그 선지의 진술이 길어지게 되면 그 진술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혼돈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알아야 정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에 특별히 유의하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작품과 관련해서 지문 한 가지만 또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평가원이 지금 윤리유곡, 규원가 이런 걸 출제했던 걸 본 걸 생각해 보면 고전 시가 같은 지문은 아마 수능에서 수특이나 수 안에서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일관된 흐름이라고 한다면 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여태까지 그 연계 출제 이력을 역사를 훑어보건데도 고전 시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6월, 9월 출제된 지문의 형식을 보면요, 뭐 어두자음군, 아래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 현대어에 가깝게 풀이한 지문으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요번에 조인의 지문의 경우에는,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 이 메호벨곡이라는 작품의 텍스트를
옛날 표기대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읽기 까다롭게 텍스트를 제공하지는 아마 않을 것이다. 6월, 9월이 보여줬던 경향에 의하면 조금 그런 점들은 이번 학평과 여러분이 다음 달에 만날 이 본 수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조금 더 마음은 그 점은 좀 편하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꽤 많은데요. 4번 문제는요. 자, 일단 이거 얘기부터 합시다. 4번 보기와 15번 보기를 한번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6월과 9월 모평 때 해설 강의하고 어쩌고 하면서 또 이번에 파이널 체크 포인트로 문학을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또 언급했습니다만 4번 같은 보기가 9월 모평에서 보였던 해제형 기본 보기예요. 근데 15번 문제 보기 같은 문제가 이 보기가 심어형 보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무슨 2인칭의 공간이니 3인칭의 공간이 이런 식의 뭔가 심도 있는 필터를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보기의 형식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시고 아마 본 수능에서도 이 4번 형식의 기본 보기와 15번 형식의 심화 형식의 보기가 어우러져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4번 가나를 비교하고 있는 포인트 두 작품 현대시를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에서 첫 번째 세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지가 좀 길기 때문에 선지 판단을 좀 주의했어야 했고요. 13번은요. 사실은 채만식의 수필에서 내용 파악만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했다. 그 얘기는 곧 맥락이 그만큼 중요해서 내용 흐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역시 선지가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 개념 심화된 보기로 무슨 2인칭의 공간, 3인칭의 공간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그 보기의 설명과 지문안의 요소들을 매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대적으로 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까다로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31, 33, 34 전부 포진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 세 문제 전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느꼈고 특히 33, 34 제일 어려웠던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34, 33, 31인데 어쨌든 요 문제들이 다 한 세트에서 나온 거야. 현대소설 마지막 최윤의 속삭임이라는 요 세트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설이 그렇게 이렇게 31번 문제 정답지인데 결국 서술자의 어떤 내적 독백을 스타일로 하는 그런 지문으로 출제됐을 때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포함한 전국의 수험생들이 매우 취약한 결과를 빚어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뭔가 투닥투닥 사건 전개가 뚜렷하게 눈에 가시화되어 있는 지문은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아. 근데 이런 지문은요. 31번 정답지 그렇게 내적 독백으로 중얼중얼 속 생각하고 회상하고 뭐 자기의 의미 부여하고 떠올린 상념들을 진술하고 있는 그런 지문은 내용 파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못 잡는 학생들은 이렇게 연달아 주르륵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술상 특징 이 문제 지문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정답지를 삼은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33번 문제, 34번 문제에서 이 문제는 보기를 달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의 뼈대를 건드리고 있는 큰 문제고요. 좀 판단을 면밀하게 했어야 됐고 정답지가 조금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제 문제 해설은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34번 문제는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착각할 포인트들, 특히나 1번 선지 같은 경우에 잘못 낚이게 되면 파악을 분명하게 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틀리는 거죠. 이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지문을 읽고선 다시 보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중요한 거 강조할게요. 보기의 성격, 또 낯선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장르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긴 선지들의 내용 파악 흔들리지 않고 잡아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맥락에 근거한 내용의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비하는 마지막 공부를 철저하게, 특히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자, 이번 10월 학평이 우리에게 알려준 문학에서 중요한 점들입니다. 다음 화작으로 넘어갈게요. 화작은요, 전체적으로는 쉬웠죠, 안 그래요? 이런 걸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배려와 적용. 이 배려라는 게 뭐냐면, 실제 이제 모평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평도 그렇고 모평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여러분이 이제 선택형 수능 체제로 가면서 앞에서도 제가 김철원 선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만, 선택 과목에서 약간 힘을 빼는 경향이 있을 때 그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눈치채는지 못 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제진에 여러분을 위한 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서 판단 4개를 찾아내야 되는 거 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거 하나로 물음으로써 일부러 뚜렷하게 제일 분명한 거 현재 하나만 정답지로 바로 드러나게.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 35번 같이 아주 쉬운 걸 그렇게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막 앞쪽에다가 특히나 1번, 2번 이런 데다가 정답지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 배려해 주는 겁니다. 난도를 낮추고 여러분한테 시간 절약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배려들을 자기의 그 배려를 빨리 받아들여 낼름 고맙게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전략들을 거기에 여태까지 익혀놓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용으로 여러분 오늘 시험이 작용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능까지 철저하게 전략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의 최종 점검 기회였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전략, 문제 해결 전략, 화작을 보는 눈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지막 신신당부 100일씩 화작을 통해 가지고 전략을 익히는 공부를 반드시 해서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를 답을 골라내는 문제를 푸는 그런 허무한 화작 문제풀이를 하지 않도록 제발 마지막까지 신경 꼭 써달라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매 한번 김철현 선생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화작에 이어서 언어와 매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언어와 매체도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없게끔 아무래도 뭐 화작과의 그런 난이도 차이를 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점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 언어와 매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할 건 이겁니다. 특히 이제 언어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언어에서 보통 5문제 혹은 뭐 6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출제될 때요, 이 틀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례를 주면요, 그 사례에 대한 분석 설명이 선택지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분석 설명을 주면요,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사례와 관련하여 분석 설명이 사례에 부합하느냐, 이 설명에 이 사례가 부합하느냐, 이걸 따질 줄 알면 되는데 요소별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풀면서 마무리 공부를 할 텐데 특히 기출된 사례 있다, 연계교재의 사례 있다 그러면 그 사례들을 그냥 얼핏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언어 현상, 거기에 적용되는 개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수능에 분명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 설명이 적절한지, 분석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사례 찾을 수 있는지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언어 문제가 예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지금 모의평가나 학력평가를 보면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뭐 수능 때 언어가 또 그냥 다 완전 쉽게 나오느냐, 또 그건 아닐 거예요. 한두 문제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 있게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 이야기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요, 잘 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자, 여러분이 꼭 짚어봐야 되는 문제 36번, 39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 36번 문제는 사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와 관련하여 분석 설명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9번 문제는요, 반대입니다. 보기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 그 요소를 다 갖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문항과 관련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잘 골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매체는요, 기본적으로 매체의 특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출제 요소가 되는데 그런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출된 이런 문항들을 또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잘 풀었다면 수능에서도 잘 풀 거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이전에 마지막
학평 해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이렇게 그 높아짐의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신신당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 좀 전에 나왔던 그 말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말일 것 같습니다. 연습은 끝, 다음엔 실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끔 되짚게끔 만드는 말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 자신감을 점점 키우면서 여러분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공부한 거, 지금 공부한 게 수능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자꾸 동기부여가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파이널 체크 포인트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수능 당일의 해설은 여러분이 안 볼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전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약속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하라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힘을 모아서 저희들이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노력할 줄 알기 때문에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수능 보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